도미님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에 오래 걸렸네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았던 전 남자친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내가 노력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과연 노력으로 관계가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둘 다 인정 욕구가 크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이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제가 요즘에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는 그 이마고가 있죠. 만약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일단 물음표.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왜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부모가 나에게 줬던 그 똑같은 결핍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욕망을 이해시켜 주는 거지. 과거의 나의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거지. 이성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 이성 부모님이 아니지. 내 부모님이 가진 단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실제로 내 부모가 가진 단점인지 모르고 끌리지. 이성인 내 부모? 이성인 내 부모?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이성인 내 부모에게 받은 그런 결핍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인 부모에게 받은 결핍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부모가 꼭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 아버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진짜 정말 상담을 해본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고 책에도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최근에 읽었던 또 상담책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여성이 3번째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만나야지 하고 술을 절대 안 마시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또 폭력을 쓰네? 그리고 절대 폭력 쓰지 않고 술 안 마시는 사람 만나야지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또 뭐 도박 중독인가? 아무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항상 폭력을 쓰던 그런 아버지였던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그게 우리의 의식 밑에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들인데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항상 인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그 대부분의 어떤 이런 상담 관련된 아니면 이런 그 심리에 관련된 이런 상담 책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사례들이야. 아니죠. 그거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해서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치명적인 결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인정 욕구가 크다,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정도라면 노력으로 해소를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괜찮다면 이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게 낫다는 거지. 왜냐면 이 이유로 헤어져봤자 또 이런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인정 욕구가 크고 자존심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이신데 담배를 펴. 그러면 그걸로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단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 끌리는 걸까요? 내가 그 결핍을 해소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노력으로 관계가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모든 목표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냐? 그건 아니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지.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가 뭐 50 정도인데 내가 노력하면 한 뭐 60까지는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방향,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하하호호하고 행복하고 모든 인정 욕구가 사라져가지고 서로가 친절한 그런 상황이 목표다.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갈 수는 있지. 근데 젊어서 연애하면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거는 어려울 수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 정말로 그런 행복한 그리고 성숙한 그런 사이가 되기에는. 여기도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네요. 저도 아빠랑 너무 비슷한 남친에게 끌려서 못 헤어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반듯한 사람은 안 끌려요. 나만 그런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게 이제 꼬물꼬물이님이 반듯하지 않음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결핍과 이어져 있을 수 있죠. 나와 비슷한 결핍이 있는 사람을 보는 건가랑은 조금 다르고, 나에게 결핍을 주었던 존재와 닮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 존재를 다시 재현해서 그 결핍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 과거의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나를 엄하고 나를 혼냈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눅들었던,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나를 혼내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이 사람과 잘 화해하고 행복하면 과거에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욕망이 있는 거지. 실제로 과거가 바뀌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고
여기 지금 박지훈님 말씀은 부모와 닮은 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익숙한 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런 걸 부모에게서 받은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서 그렇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결국 양가적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륜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불륜을 했어. 뭐 아빠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건 부모가 불륜을 했어.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륜했어. 그러면 근데 어쨌건 그 불륜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해. 하지만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불륜에 대해서. 그래서 불륜에 대한 판타지가 심어져. 겉으로는 불륜을 극혐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불륜 뭐 혐오주의자가 돼.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고 불륜하는 사람 막 과하게 막 비난해. 물론 비난은 받아도 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금 박준희 말씀하신 그게 실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였어. 내가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내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향은 있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거는 좀 있죠. 부모의 영향이 엄청나죠. 그럼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어쨌건 애착을 형성하고 성격이 형성되고 그런 과정을 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데 양가 감정은 받아들여야죠. 일단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지. 그건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게 안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요. 마음이 괜히 불안해서 시비를 걸어. 근데 오히려 아빠가 지긋지긋해서 아빠랑 반대인 사람만 찾고 싸울 때 아빠가 했던 패턴 한 개라도 발견되면 바로 PTSD 와서 바로 헤어졌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지.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진 패턴 혐오주의자가 됐잖아요. 과하게 반응하는 거잖아. 거기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하게 혐오 감정을 가졌다라는 건 인생의 큰 낭비죠, 실은.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인생의 낭비를 하면서도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되게 애를 써도 실은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초기 설정값. 그렇지. 초기 설정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인정 욕구가 크다는 건 실은 인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리보다 인정 욕구를 택하거든. 그리고 내가 좀 자존심 굽히고 더 나에게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을 챙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실리를 못 챙기는 성격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정 욕구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지, 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정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난 항상 금발로 염색해야 돼. 예를 들어 정말 그냥 좀 극단적인 예시로. 그러면 그 염색비가 계속 드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금발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인정욕구와 자존심은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비 건다는 말에 얌전하다 쌈때게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초기 설정값이 중요하죠. 어쨌건 내가 노력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과연 노력으로 관계가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봐요.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가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인정욕구가 없고 자존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지금 이 사람이랑 만날 때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인정욕구가 작고 자존심이 약해?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정욕구가 없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를 노력하고 추구하고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아. 세상에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쪼잔하거나 그렇게 뭔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은 사람처럼 또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런 단점이 없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하겠죠. 좀 더 나아지라고 혼을 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런 부분 나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자존심이 너무 세. 인정욕구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괜찮을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관계는 실은 애초에 없어요. 이런 환상들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마치 퍼즐처럼 꼭 맞는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딨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부모 자식은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정말로 노력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몰라요. 부모는 그냥 아닌 척 하거든. 근데 부모도 진짜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어떤 다른 반응을 했을 때 겉으로는 덤덤하게 하지만 저녁에 애 자면 부부끼리 의논해.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막 그런단 말이야. 아, 부모도 몰라. 부모도 자식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맞춰가려고 어쨌건 부모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식이랑 사는 게 그게 사람인데 노력을 안 해서 관계를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관계는 애초에 없어요. 그러면 노력으로 관계를 차라리 노력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노력까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절대 좋게 흘러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치열하게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뭐 삶의 의미를 못 갖는 사람? 그렇게 그냥 나쁘게 봐질 여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무시하게 될 거라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건 내가 노력하게 되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은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필수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나에 대해서도 더 알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조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쵸. 그런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 네. 그 자존심 강한 사람과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존심이 세다는 건 아까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실리를 추구하지 못해. 이 사람이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건 이 사람이 실리보다 더 우선하는 욕망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리보다 우선인 욕망과 두려움이 있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채워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무시당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 욕망과 두려움을 찾는 거는 내가 그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무의식을 읽는 법인가? 거기서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욕망과 두려움을 찾으면 실은 이것만 채워주면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리를 쫓지 않거든. 이거를 쫓거든. 욕망과 두려움을 쫓거든요. 그럼 욕망과 두려움만 채워주면 내가 오히려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지. 협상에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아주 뭐랄까 만만해요. 자존심 강하고 인정욕구가 있는 사람이 협상 자리에 나왔어? 그러면 아주 땡큐지. 잘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욕망과 두려움 그 모든 걸 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마지노선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람은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저것만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이 뭘 욕망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저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요.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 진짜 쉬운 사람들이에요, 실은. 그래서 내가 자꾸 그 다른 영상에서는 이런 거에서는 저렇게 인정욕구를 이런 걸 버리고 실리를 쫓아야 된다는 게 실은 그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거든. 그 진짜로 어떤 실리를 쫓고 그 데이터 기반의 이성적 사고를 하는 그리고 그런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을 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